사람이 화를 낼 때는 한 3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게 화를 내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게 좋고.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예, 일 끝나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오늘 사용했던 에어브러쉬 청소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오늘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좀 감명 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손님들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뭐 즐기로운 데일 라이프라든가 이런 걸로 각 잡고 말을 할 만한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손님 얘기거든요. 손님 얘기인데, 제가 웬만한 손님 얘기는 이제 웬만하면 1년 이상을 좀 묵힌다고 했잖아요. 예.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썰은 1년 이상을 묵힌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좀 빨리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나쁜 얘기, 그러니까 제가 곤란했던 경험이기는 한데, 결론은 해피엔딩이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7월 1일에 있었던 일이야. 참고로 7월 1일은 날씨가 되게 더웠고, 그리고 금요일이었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도 제가 요즘에 샵이 바쁘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날도 되게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날 4시 반 손님이 아크릴 손님이 있었고, 그리고 6시 반 손님이 또 아크릴 손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되게 바쁘잖아. 되게 바쁜데 4시 반 손님 아크릴을 이제 막 시작을 해갖고 5시쯤 됐을 때 폼을 막 끼우고 있는 상황이었어. 프리퍼레이션이 끝나고 폼을 이제 끼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5시에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4시 반에 손님이 있고, 그리고 6시 반에 손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5시에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5시가 됐는데 웬 여자분께서 이렇게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서 손님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고객님께서 네, 저 5시에 예약한 뭐 홍길순이라고 하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그 홍길순이라는 이름이 이제 본명은 당연히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는데, 약간 90년대생한테 정말 핫한 이름이었어요. 정말 예쁜 여자 이름이면서 동시에 정말 이제 좀 흔한 동명이인이 많은 성함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샵에 그 홍길순이라는 그 성함을 가진 고객님이 한 5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까지 똑같은 사람이 5명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5명의 고객님들을 구별을 할 때 전화번호 뒷번호로 구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고객님 그러면은 저희 샵 예약을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예약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면 고객님 뭐 전화번호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전화번호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객님을 적어 놓을 때 예를 들어서 홍길순 고객님, 홍길순 고객님 2, 홍길순 고객님 3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아니라 뭐 홍길순 고객님 1, 2, 3, 4. 그러니까 전화번호 뒷번호가 1, 2, 3, 4면 1, 2, 3, 4를 적어 놓고, 뭐 전화번호 뒷번호가 5, 6, 7, 8이면 홍길순 5, 6, 7, 8 이런 식으로 저는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고객님이 네, 전화번호 뭐 어쩌고 저쩌고 1, 2, 3, 4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 창 있잖아요. 그 손님 하는 그 카카오 채널, 관리자 채널, 거기를 가가지고 그 홍길순 1, 2, 3, 4라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찾아봤어. 근데 있는 거야. 거기다 심지어 그 창을 들어가기도 전에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문자 내용도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7월 3일 5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금 확인되셨습니다는 내가 이제 처음 신규 예약을 받을 때 예약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약금을 손님이 보내면 확인되셨습니다. 뭐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보내는데 내가 그 문자를 보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손님들이 내점을 하시기 전날에 안녕하세요. 가디스 네일입니다. 내일 예약 잊지 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걸 또 한 번 더 보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보냈잖아. 근데 그걸 안 보냈다는 거는 내가 이 홍길순 1, 2, 3, 4 고객님한테 예약금만 받고, 그러니까 예약장에다 적질 않은 거지. 그러니까 예약이 누락이 된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다른 손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손님은 7월 1일 5시에 예약이 됐구나 하고서는 그냥 우리 샵을 오신 거고.
근데 이게 직원이 많은 샵이거나 그러면은 야 먼저 좀 뭐 이렇게 하고 있어라든가 뭐 케어 먼저 하고 있어라든가 뭐 이게 될 텐데, 근데 저희 샵은 1인 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막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약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더블 부킹을 받은 거잖아. 더블 부킹을 받아갖고 예약 실수를 해갖고 지금 사람이 2명이 왔는데 내 몸은 하나밖에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럴 때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빠른 인정과 사과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홍길순 고객님한테,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지금 받고 있는 손님은 지금 혼자 기다리고 있어. 잠시만요. 그러고 난 저쪽에 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고객님한테, 고객님 아무래도 더블 부킹이 된 것 같고 제가 예약을 중복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고객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고객님한테 예약금까지 입금을 받아놓고 예약장에다가 제가 적어놓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100% 저의 실수입니다. 우선은 정말 죄송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의 상황이 어떤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4시 반에 요 앞에 있는 고객님을 시작을 해서 이분을 정말 빨리 끝내도, 그러니까 빨리 끝내도라는 말을 크게는 못해. 왜냐면 이 손님 또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도 6시쯤에 끝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6시 반에 또 아크릴 고객님이 또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아크릴 고객님을 또 정말 빨리 끝내도 한 8시쯤 될 것 같은데, 고객님 만약에 오늘 이제 시술을 받으실 거면 6시쯤에 한번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술까지 하시려면 8시쯤에나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떠세요, 고객님? 이러면서 이제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계속 하면서 이제 숨 쉬듯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 고객님한테 이제 할 수 있는 상황,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님의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이 고객님은 나로 인해서 5시에 도착을 하셨지만 상담이라도 받으려면 6시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시술까지 받으시려면 6시에 상담 받고 또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8시에 오셔야 되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날 날씨가 좀 더웠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그 홍길순 고객님이었으면 진짜 짜증났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기요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고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근데 제가 좀 멀리서 와서 그래서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저 하남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에서 명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멀리서 오신 거고 정말 수고스럽게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막 더 미안한 거야.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일단 지금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가 계실 데가 없으시다면 저희 샵에 여기 소파에서 기다리셔도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중복해갖고 겹치게 하는 거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이거는 뭐 좋아하고자 하시고 이걸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 그 고객님이 어디 가서 쉬고 있거나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그럼 여기 앞에 여기 소파에 앉아서, 우리 샵이 좀 넓으면서 앞에 소파가 있어요. 그래서 소파에서 앉아서 기다리시고 TV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우리 샵에 플레이스테이션 있으니까 게임 하셔도 되고, 여기 냉장고에 음료도 있으니까 음료도 드셔도 되고, 원하시는 거 다 하고 계셔도 된다고, 편하게 계셔도 된다고, 화장실은 이쪽이다 그러면서, 고객님 제가 좀 앞손님 빨리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 자리로 총총 돌아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고객님은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고객님 제가 실수해갖고 예약을 중복으로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그 예약이 누락이 돼갖고 그래서 그런데 좀 서둘러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손이 이제 막 빨라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막 초스피드로 막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갖고서는 이제 막 그 불편한 마음으로 앞에 손님을 막 빠르게 하면서 저쪽에 앉아 계시는 손님은 이제 또 눈치를 내가 막 보면서 엄청 불편하게 이제 막 이제 스피드를 내갖고 막 하고 있었단 말이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계셨던 고객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세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그 고객님께서 그냥 저 8시에 올게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 손님이 화가 나서 갈라 그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그냥 8시에 올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얼른 또 쪼르르 뛰어가갖고 정말 죄송하다.
8시까지 시간 좀 넉넉히 있으니까 고객님 식사하시고 오시라고. 왜냐면 8시에 와서 나한테 이제 또 시술을 받으시거나 그러면 또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식사 좀 든든히 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좀 빨리 끝나거나 그러면은 고객님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이러고서는 이제 그 홍길순 고객님을 보냈어. 보내고 나서 이제 조금 마음이 좀 그러니까 아니야,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손님이 계속 앞에 계시는 것보다는 이제 나은 상황이긴 한데, 내가 이런 실수를 왜 했지, 내가 이런 실수를 진짜 안 하는데 라는 말을 요 앞에 있는 손님한테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손님을 마무리를 했어요. 이 실수를 내가 그런 예약 실수, 그러니까 예약을 내가 누락을 시키거나 이런 실수를 진짜 2018년 4월 7일 이후로는 내가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2018년 4월 7일 오전 10시 반 손님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아니 날짜까지 시간까지 다 기억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토요일이었고 그날이 언제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빠 돌아가신 날이야.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날에 이제 그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고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저 샵에 도착했는데 샵 문이 잠겨 있네요 라고 전화가 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자세한 사건은 여기다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어처구니 없게 내가 손님을 그러니까 내가 노쇼를 해버린 거야. 손님은 예약을 하고 우리 샵에 와서 샵 문 앞에까지 왔는데 샵의 문이 잠겨 있었고, 그리고 나는 예약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까먹고, 그리고 알았어도 뭐 장례식을 가야 돼서 못 간다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내가 정말 손님한테 크게 잘못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날 이후로 저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한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손님을 하면서 속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지금 그 손님은 밖에 나가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얼마나 열받을까? 뭐 커피값이나 식사비를 내가 빼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시술비를 할인을 해드릴까? 내 사전에 할인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손님한테 성의 표시를 할 수 있을까? 막 그거를 계속 막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은 그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우리 샵이 좀 예약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요즘 진짜 바쁘거든요. 하루에 정말 바쁠 때는 손님 막 9명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는데 그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내 몸에 과부하가 걸렸나? 그러니까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나한테 너 일 좀 그만해 라고 이거를 지금 신호를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 있잖아요. 약간 깜빡깜빡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내 몸에 영향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또 무섭기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과로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저는 요즘에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손님을 막 하루에 막 8명, 9명을 해도 그렇게 막 지치고 힘들지가 않아요. 막 힘들고 지겹고 안 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렇지가 않고 그냥 재밌어요. 재밌어갖고 그렇게 막 물론 육체적으로 힘이야 들겠지. 근데 막 그렇게 지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아니다. 몸에서 지금 나한테 신호를 보내나 보다. 일 그만하라는, 일을 줄이라는 신호인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막 그 고민을 막 했어. 하면서 이제 4시 반 손님을 보내드리고 6시 반 손님을 이제 끝낸 거야. 그랬는데 내가 고객님한테 빨리 끝나게 되면은 전화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빨리 안 끝났어요. 빨리 안 끝나갖고 그냥 8시가 됐어요. 8시가 돼서 이제 그 고객님께서 오셨어. 식사하고 오셨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상담을 시작을 한 거야. 내 상담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샵에 이제 그 시술은 뭐 이런 게 있고 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지만 저희 샵을 잘 이용을 하시려면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샵이 굉장히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타이트하게 쪼개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각이라든가 노쇼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샵의 운영에 되게 큰 지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고객님한테 뭐 노쇼라든가 지각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거 잘 지킬 자신 없으시면 저희 샵 말고 다른 샵 이용해 주세요. 저희 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저는 사전에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되게 나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이 고객님한테는 내가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고객님, 제가 오늘 고객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기는 한데요. 저희 샵은 노쇼나 지각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거든요. 라는 말을 되게 자신 없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고객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한데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고객님이 뭐 알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 설명 다 들으시더니 이제 저한테 시술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 그래갖고 알겠다. 이제 시술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시술 준비를 했지. 그때는 이미 이제 8시 반? 뭐 그쯤 되는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좀 저녁 늦었죠. 우리 샵 원래 8시까지인데 지금 이제 제가 추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객님께서 근데 뭐 저 때문에 너무 늦게 퇴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객님께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고객님 오늘 진짜 정말 너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죄송하고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고객님이야말로 댁이 너무 먼데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또 저한테 시술을 받겠다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의서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여기 다 동의하셔야지 저희 샵 이용 가능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함 사인 해주시고요. 오늘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왜냐면 동의서 같은 거 사인하다가 오늘이 며칠이지?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객님이 동의서에 이렇게 막 체크를 하시다가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짜 잘못 말했나 싶어서 시계를 보고서 오늘 7월 1일 맞는데요. 네,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고객님이 갑자기 얼굴 색깔이 새하얘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하다가 뭔가 촉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아까 고객님이랑 그 마지막 카톡을 했던 그 카톡창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복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랬는데 마지막에 내가 보냈던 카톡에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7월 3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길순 1234 고객님은 7월 3일 일요일 5시에 예약을 하셨던 고객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아까 너무 당황해서 5시만 글씨를 본 거야. 5시만 글씨를 보고 어머 내가 진짜 오늘 예약이 5시에 있었는데 까먹었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고객님은 왜 착각을 하셨는지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7월 3일 금요일 5시에 예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7월 3일은 일요일인데 나는 7월 3일 금요일 5시에 예약을 했어. 금요일이야 금요일. 이래서 이제 7월 1일을 7월 3일로 착각을 하고 오신 거야. 착각을 하고 오셨는데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죄인이 된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상황이 바뀌었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그 고객님이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셨거든요. 정말 이렇게 막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 어떻게 죄송해요. 제가 날짜를 헷갈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쩔쩔매면서 막 저한테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막 뭐야 이런 기분이 아니라 무슨 기분이 들었냐면 와 내 실수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일단은 내 실수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기분이 첫 번째였고 그 기분이 거의 한 내 마음의 90% 이상이었던 것 같아. 뭐야 이 사람 왜 날짜 착각해갖고 사람 짜증나게 이런 마음은 정말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나는 그동안 계속 걱정을 했잖아요.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건가? 뭐 이런 거. 아니면 이 고객님이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실망을 했으니 처음부터 이렇게 실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만회를 하지? 막 이런 거. 거기다 내가 이런 실수를 또 하다니 와 진짜 정말 미치겠네? 막 이런 거.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고민이 다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수가 아니었던 거잖아.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기쁨이 더 컸어요. 더 크고 그리고 그 고객님이 저한테 막 죄송하다 막 그랬는데 전혀 화도 안 났고 오히려 아니에요 고객님 아닙니다 오신 김에 하고 가세요 막 이러면서 그날 그냥 시술을 해드렸어요. 그냥 시술을 해드렸는데 내가 이제 시술을 하면서도 그 고객님한테 되게 고마웠던 점이 뭐냐면은 그 고객님이 나한테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약을 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예약을 한 걸 까먹은 것 같아. 그럼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짜증나죠. 진짜 짜증나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럼 저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심지어 실수한 거는 자기가 실수해 놓고서는 지금 저한테 받으시려면은 이따가 1시간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시술까지 받으실 거면 또 1시간 반을 기다려가지고 8시에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랬는데 그 고객님은 저한테 화를 안 내셨어요. 그냥 화를 안 내시고 그러면은 제가 갈 데가 없어서요 뭐 이런 말씀 하시다가 이제 기다리겠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시다가 그냥 밥을 먹고 오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는지 식사를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시거나 그랬다라면 완전히 그 상황이 반전이 된 거잖아요. 지금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실수를 했는가의 그 상황이 아까는 나였지만 지금은 이 고객님이 됐을 때 그 손님이 만약에 나한테 화를 냈더라면은 저는 그분을 좀 좋은 마음으로 못 해드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일에 오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하다가 3일이었다라는 거 알자마자 이러면서 표정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저희 샵에 이제 예약이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 예약을 시도하시는 순간에 이제 예약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불쾌하시고 좀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한테 예약 시스템이 너무 불편하다 바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많이 이제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1인 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직원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 예약제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1인 샵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그게 이제 내 잘못은 아니었고 근데 정말 이 고객님께서 그러니까 내 잘못인 줄 알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지 않으셨던 거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고객님이 나한테 화를 안 낸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어서 다행이다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는 이 고객님이 나한테 화를 내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고객님을 해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건데 사람이 화를 낼 때는 한 3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게 화를 내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게 좋고 제가 최근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속눈썹 샵을 갔는데 내가 그때 6시 예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야. 근데 이제 시간에 딱 맞춰서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속눈썹 하는 원장님이 오셨어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손님이 조금 늦게 끝나나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손님이 10분이 지나도 안 끝나. 아니 그게 뭐 마무리하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한번 더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는데 그냥 한참 그냥 열심히 붙이고 계셔.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다가 20분이 지난 거야. 그래서 혹시 내가 있다라는 존재를 까먹으셨나?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왜냐면 날 등지고 있었거든, 그 원장님이. 그래갖고 핸드폰 좀 누르는 소리를 조금 냈어, 내가. 조금 냈는데 그런데도 계속 그냥 시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한 25분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 샵을 온 지 25분째 내가 뒤에서 앉아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저 예약 한 거 맞아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 말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장님하고 카톡을 했던 그거를 내가 이제 다시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6시 반에 예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6시 반에 예약을 했는데 나 혼자 6시에 예약을 했다고 착각을 하고 30분이나 일찍 와가지고 뒤에 앉아 있으면서 아 뭐야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카톡 확인을 한번 하길 잘했지. 아,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말 하기 전에 카톡 확인을 하길 잘했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정말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원장님이 아, 뭐 누우세요? 이랬을 때 제가 시간을 착각해갖고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요.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시술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화는 웬만하면 안 내는 게 좋아요. 화는 웬만하면 안 내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화를 내고 싶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3번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문자 뭐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상대가 어긴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카톡이든 문자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게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인가를 한 3번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아마 그렇게 3번 정도 생각을 하다 보면은 화가 좀 사그러들겠지. 예, 그래서 화는 안 내는 게 좋다. 그리고 화를 낼 때는 좀 많이 신중하게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우리 고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진짜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샵이 11시부터 8시까지인데 손님이 9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막 1시간 단위로 예약이 착착착착착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 그렇게 예약이 있었는데 정말 노쇼가 한 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어. 근데 아무튼 그렇고 나는 이날은 밥은 못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고객님들이 기가 막히게 정말 착착착착 와주셔갖고 그 와중에 밥도 먹고 할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내가 우리 고객님들의 그 협조에 되게 내가 의지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고객님들의 그 보살핌 속에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시간 맞춰서 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못 맞추는 고객님이 생겼을 때 막 화가 나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날은 진짜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날씨였거든요. 근데 정말 고객님들이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춰서 와주시고 늦으면 안 되잖아요 라든가 원장님 오늘 주말이라서 바쁘실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시간을 맞춰서 와주시니까 덕분에 제가 밥도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손님을 9명이나 스무스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심지어 그날은 초과 근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자. 그리고 물론 고객님한테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고객님이 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아주 바쁘지만 재밌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쁜 나날을 제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